2020 카카오 신입 공짜일 촉구된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블록 이동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n×n 크기의 정방향의 지도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진 지도가 주어지는데 0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1은 벽이 되겠습니다. 자, 로봇은 두 칸을 차지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좌표를 1,1부터 쓰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0,0부터 쓸 거니까 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로봇은 항상 0,0, 0,1 그러니까 0행, 0열, 0행, 1열 이 두 칸을 항상 차지하는 위치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을 이동을 해서 로봇의 어느 칸이 되었던 간에 이 마지막 칸 n-1, n-1이 되겠죠. 여기에 가는 최단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봇이 이제 상하 좌우로 한 칸씩 이동할 수가 있는데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시간 1이 소요가 되고요.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할 때도 동일하게 시간 1이 소요가 되는데 이 회전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했지만 시계 방향으로도 회전이 되고 이 회전축, 지금 여기서 회전축이 이 오른쪽 칸이 되겠죠. 오른쪽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했는데 이 회전축은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 모서리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이 0이어야만 회전할 수가 있고 만약 이렇게 1로 벽이 쳐져 있다고 하면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한사항을 보시면 이 지도 보드의 크기는 5 이상 100 이하가 되겠고요. 자, 보드의 원소는 이제 0 또는 1이죠. 0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1은 벽이 되겠습니다. 자, 로봇에 처음 놓이는 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0,0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지금 지문에서는 이제 1,1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상 첫행 첫열에 이 로봇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은 항상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만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최단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BFS 탐색을 할 거예요. 자, 너비 우선 탐색이죠. 이 위치 정보를 큐에 넣고 이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움직여보고 또 회전도 다 해보고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시간 하나씩 증가시켜서 그 시간 정보와 함께 이제 큐에 인큐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지막 좌표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이 있고 이제 최단 시간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그 저장하기가 약간 까다롭죠. 자,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이 각 칸이 이 방향성을 줄 거예요. 중심을 바라보는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로로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이 정보를 줄 거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중심을 왼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레프트로 줄 거고요. 자,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을 때는 지금 윗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을 아래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운. 자, 두 번째 칸은 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업. 자, 이렇게 방향성을 줄 거예요. 자,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BFS 탐색을 할 때 방문 여부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자, 방문 여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원래 한 칸이라고 하면 그냥 이 똑같이 n/n의 visited array를 잡으면 되겠지만 저희가 방향성을 줄 거기 때문에 이 방향성 4개에 대해서 이렇게 차원 하나 더 잡아서 3차원으로 visited array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 방향부터 해서 업을 이제 0이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0으로 사용할 거고요. 다음에 라이트, 다운, 레프트까지 이렇게 4개를 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시작 같은 경우에 방향이 R, 라이트, 레프트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은 이제 0이고요. 최초 시작하는 거니까 0이고, 자, 그 상태에서 비시드 이 어레이를 업데이트 할 때는 지금 이 영행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에 이렇게 1로 마킹을 하고요. 지금 0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의미고 1은 방문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이 두 번째 칸은 레프트니까 이 레프트에 2를 마킹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킹해 두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얘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 보드를 벗어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할 수 있는 것만 이제 Q에 인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인큐한 상태로 이제 BF 3색 시작을 할 거예요. 비지티드도 이렇게 1 마킹한 상태로. 자, 이 그레이 표시한 게 Q에서 DQ한 거고요. DQ한 거고, 이 Q에서 가져온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 상하, 좌우, 뭐 회전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오른쪽으로 한 거 보면, 지금 여기가 라이트니까 라이트로 마킹하고, 자, 여기는 레프트니까 레프트로 마킹을 하고요. 지금 위나 왼쪽으로는 이제 이동할 수가 없죠. 이 보드를 이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건 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아래 방향으로 여기 시간 1 소비해서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쪽 라이트, 이쪽 레프트니까 이렇게 레프트로 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좌우는 다 했고 회전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회전 보시면 이 첫 번째 칸을 이제 회전축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 시간 1 소요되죠. 자, 이거 기준으로 보면 다운, 업이에요. 그래서 다운에 1로 마킹하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 이제 업으로 마킹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킹이 됐고 다음에 자, 반시계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업. 지금 이 얘를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할 수는 없겠죠. 자, 왜냐고 하면 보드를 벗어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반시계로는 회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운, 업 마킹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Q에서 DQ를 하게 되면 이 위치가 먼저 DQ가 될 거예요. 그쵸? 저희가 왜냐고 하면 이걸 먼저 Q에 넣었기 때문에 얘가 먼저 Q에서 나오겠죠. 자, Q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니까 얘가 나올 거고요. 자, 얘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은 1이기 때문에, 그쵸? 1일 거기 때문에 그 1에 또 1을 더해서 이제 시간 2 상태로 여기를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상하좌우인데, 지금 오른쪽은 이제 벽이 있으니까 못 가고, 위로는 벗어나니까 못 가고, 왼쪽은 이미 방문했던 곳이죠. 이미 방문했던 그 여부는 지금 이 비지드 어레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미 그 위치가 1로 마킹되어 있고 라이트, 레프트가 다 1로 마킹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1로 또 마킹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 쌍으로 항상 마킹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 여부를 뭐 하나만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설명의 편의상 그리고 이해의 편의상 이렇게 두 개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에 이 오른쪽 두 번째 칸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겠죠. 자, 회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간 2 쓴 거고 다운, 업해서 이렇게 다운, 업 비지드 어레이 이제 마킹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겠죠. Q에서 DQ가 될 거예요. 저희가 넣어놨던 거. 자, 근데 시간 2를 써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왜냐고 하면 위는 이미 방문했던 곳이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이미 방문했었죠.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에도 자, 얘를
회전 쪽으로 해서 반시방으로 회전하면 거기도 이미 방문했던 곳이고, 다음에 얘를 회전축으로 시계방으로 회전하려고 하면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회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다시 Q에 인큐하는 경우 없이 그냥 여기서 종료되고 다음에 이제 Q에서 다시 DQ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Q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이동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운, 다음에 얘는 업이죠. 업. 그래서 이제 마킹을 하죠. 그래서 시간 2로 해서 이 위치 정보를 Q에 넣을 거예요. 자, 다음에 얘도 있었죠. 얘도 이제 Q에서 나올 텐데 얘도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렇죠? 다 방문했던 곳이에요. 다 방문했던 곳으로 저희가 이 비지터 어레이 확인해서 방문했던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새로 이동하는 거 없이 다음에 이제 Q에서 이제 DQ하면 되겠죠. 얘도 갈 곳이 없어요. 그쵸? 얘도 이미 다 이쪽으로 지금 얘를 회전 쪽으로 해서 시계방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미 방문했던 곳이죠. 그래서 얘도 새로 이제 인큐하는 거 없이 다음 턴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시간 2로 지금 이게 원래 여기서 시간 하나서 1로 왔고 1, 회전해서 2 상태로 이제 넣었던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디귿에서 나올 텐데 저희가 시간 하나 더 써서 시간 3인 상태로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다운, 얘는 업이죠. 업, 마킹하고요. 이제 Q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얘도 이제 Q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 시간 하나 더 써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이미 위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미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회전은 또 불가능하죠. 얘도 걸리고 뭐 이 모드를 벗어나기 때문에 회전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Q에서 DQ가 될 텐데 이제 시간 3인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 하나 더 써서 시간 4로 여기에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운, 업. 자, 더 이상 없죠. 자, 그래서 또 Q에서 가져오면 이 위치가 나올 거고 시간 하나 더 써서 아래로 내려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운, 업. 자, 그 다음에 이제 Q에서 또 DQ하면 이제 얘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할 수 있죠. 시간 하나 더 써서 6으로 여기 이동할 수 있어요. 자, 다운, 업.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얘를 회전 쪽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트, 레프트 마킹하면 되겠죠. 다음에 또 반시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라이트, 레프트 마킹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고 자, Q에서 가져오면 얘가 먼저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걸 먼저 넣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시간 7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죠. 회전하면 이미 방문했던 곳이고 이동해도 이미 방문했던 곳이고 그쵸? 자, 이쪽으로 반시계로 회전하나 이쪽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나 다 방문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동할 수가 없고 그냥 다음 턴으로 넘어가서 이제 얘가 Q에서 DQ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간 하나 더 써서 7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칸이 n-1, n-1 위치에 온 거잖아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종료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시간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이 최단 시간은 7로 이제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첫 번째 예제고 답이 이제 7로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으로 보드를 봤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함수를 정해 볼 건데, 이제 매번 파라미터로 저 보드를 넘기는 게 번거로우니까 전압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입력으로 받은 보드를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크기 n도 전압 변수로 저장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BFS 탐색을 해야 되니까 Q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Q를 임포트 하고요. 임포트하고 이 Q도 전압 변수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방문 여부 visit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전압 변수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 변수 정의하는 이유는 저희가 매번 함수 파라미터로 넘기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isit는 저희가 2차원 형태로 잡을 건데, 각각의 좌표에서 이제 방향,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방문 여부를 표현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설명 때는 0으로 설명드렸지만, 자, 여기서 이제 false, true, false 사용할게요. 그래서 false가 0, true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자, false로 정의를 하고, 자, 이게 이제 100×100으로 있는 거죠, 최대.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저희가 이 전압 변수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로 선언을 해둘게요. build 그리고 Q까지. 자, 그럼 저희가 BF 탐색을 위해서 이제 Q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Q에 이제 저희가 좌표형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클래스 정의를 할게요. 자, 행렬 그리고 방향 그리고 시간 이렇게 입력으로 받아서, 타임이 이제 이동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써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시간을 이제 구해야 되죠. 자, 이 포인트는 이제 각각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저희가 지금 로봇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리스트 형태로 이제 Q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처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0,0부터 시작하기로 했었죠. 좌표를 0,0부터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0,0으로 하고, 자, 방향은 처음에 첫 칸은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중심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시간은 이제 0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행 1열이죠. 자, 왼쪽을 바라보고 시간은 마찬가지로 이제 0을 주면 되죠. 자, 이렇게 Q에 넣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0,0, 0,1은 이미 방문한 걸로 마킹을 하고 시작해야 되죠. 자, true로 마킹을 하고요. 0,1은 지금 방향은 레프트죠. 자, 이것도 방문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Y문으로 이제 DF 탐색을 하면 되는데, Q가 empty가 아니면 이제 탐색 계속 진행하는 거죠. DQ에 가면서. 그래서 DQ한 값을 이제 current에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DQ를 하고,
다음에 저기 이제 먼저 상하좌우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상하좌우로 이동하기 위해서 인덱스는 J를 쓸게요. 저희가 i는 지금 두 개니까 요거 하나하나 구별할 때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네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요 새로운 좌표를 요 new pd, new 포인트 이 리스트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상하좌우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델타 값을 먼저 좀 정의를 해볼게요. 이 델타 값을 튜플로 저장을 할 거고요. 처음은 상은 이제 행을 하나 감소시키고 열은 그대로죠. 저희가 이 0번 인덱스는 행, 1번 인덱스는 열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1, 0 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건 행은 하나 증가시키고 열은 그대로죠. 다음에 좌는 행은 그대로고 열을 1 빼주면 되죠. 다음에 오른쪽은 행은 그대로고 열을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상하 좌우로 정의했어요. 자, 이거 폼에 사용할 거고, 자, 정의할 때 저희가 상하 좌우 이 변수값을 먼저 정의를 좀 해둘게요. 자, 오른쪽 위는 0, 자, 오른쪽은 1, 아래는 2, left는 이제 3으로 정의를 해둘게요. 여기서 먼저 썼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정의, 이 값이 지금 시계 방향을 하나씩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해둘게요. 자, 왜냐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회전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폼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시계 방향을 하나씩 증가하는 값으로 정의를 해둘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좌표가 두 개니까 두 개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 때마다 요 new pd에 이 리스트에 어펜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포인트 새로 만들 건데, 지금 이 current 첫 번째 좌표에 대해서 이 델타만큼, 델타는 인덱스 J를 쓸 거죠. 상하좌우 이 4개를 만들어내서 접근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 인덱스가 행이고 1이 열이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좌표를 만들었고, 다음에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상하좌우로 이동할 때 방향은 그대로고, 시간은 하나 증가해야 되겠죠? 저희 이동할 때 시간 하나 쓰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어펜드해서 이제 2개 만들어내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새로운 좌표가 이제 유효한 좌표인지 확인해야 돼요. 자, 왜냐고 하면 이제 벽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보드를 벗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is vali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볼 거예요. 자, 입력은 이 new point 이 리스트를 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false를 반환하면 자, 이렇게 continue에서 skip을 할 거예요. 자, 그럼 isValid 함수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이제 2개의 포인트 값을 가는 리스트를 받을 거고요. 이 2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인트에 먼저 행좌표가 0보다 작으면
이 보드를 벗어난 경우죠. 자, 그 경우에 이제 리턴 폴스 할 거고요. 자, n-1보다 커도 보드 벗어난 경우고, 자, 열의 좌표도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n-1보다 커도 안 되죠. 자, 이 경우에는 리턴 폴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 보드에 이제 벽을 만나도 안 되겠죠. 이 새로 이동한 좌표가 자, 벽이라면 마찬가지로 유효한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리턴 폴스 할 거예요. 자, 방문 여부도 여기서 마킹할 거예요. 방문 여부도. 그래서 만약에 이미 방문한 곳이라면 저희가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죠. 자, 이 경우에도 이제 리턴 폴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폼은 돌 동안 이제 두 개에 대해서 리턴 폴스 내지 않았다고 하면 두 개 다 유효한 좌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턴 true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유효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방문 여부를 이제 마킹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true로 마킹하고 queue에 이제 inqueu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인큐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탐색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목적지에 이제 도착했다고 하면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목적지가 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목적지는 자, n-1, n-1이죠. 자, 그래서 여기 왔다고 하면 탐색을 더 진행할 필요 없이 바로 현재 이 포인트에 시간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제 또 회전이 있죠. 자, 이런 회전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회전은 저희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제 두 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 클락와이즈 CCW로 자, 이 값이 0이면 시계 방향, 1이면 카운트 클락와이즈니까 반시계 방향. 자, 그렇게 사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회전은 저희가 이 두 개 좌표 중에 둘 다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좌표가 회전축인지 0이면 첫 번째 좌표가 회전축, 1이면 두 번째 좌표가 회전축.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다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으로 저희가 rotate라는 그 함수를 정해 볼 건데 여기에 현재 위치 그리고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그리고 어떤 좌표가 회전축인지 이 값을 이제 넘겨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rotate라는 그 함수 정의를 해볼게요. 현재 위치하고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그리고 어떤 게 회전축인지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new 포인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A가 그 회전축 인덱스로 사용을 할게요.
자, B는 자, 만약에 이게 0이면 B는 이제 두 번째 좌표 인덱스인데 1이면 되죠? 그래서 1을 더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1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 회전축이 1이면 자, 이 값은 2가 될 텐데 0이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자, 2로 나머지 연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1일 때는 그냥 1이고 2가 됐을 때는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입력값에 따라서 인덱스 회전축 0일 때 0, 1이 만들어지고 1이 들어오면 1, 0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방향은 그 회전축 기준의 방향을 저장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좌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회전축이잖아요, 회전축. 회전축은 이렇게 회전하더라도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중앙에 있는 게 회전축이에요. 자, 회전하더라도 위치가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위치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자,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고,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바뀌죠? 자, 보시면 업일 때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라이트로 바뀌죠. 자, 이거는 업일 때 라이트로 바뀌면 하나 증가시켜 주면 되죠. 자, 라이트일 때 회전하면 자, 다운으로 바뀌는데 그 값도 이제 하나 증가한 값이죠. 다운일 때 회전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레프트로 바뀌죠. 그것도 하나 증가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증가시켜 주면 되고, 근데 레프트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제 업이 되는데 이때 0으로 바뀌어야 되죠. 저기 1 더하면 4잖아요. 그래서 4를 0으로 바꾸기 위해서 4로 이제 나머지 연산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시계 방향일 때는 여기에 1을 더한 다음에 4로 이제 나머지 연산을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시간은 저희가 회전도 시간 하나 쓰는 거기 때문에 1을 더해주면 되죠. 자, 이건 이제 시계 방향일 때고요. 자, 반시계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반시계일 때도 지금 좌표는 그대로고 시간도 동일하고 방향만 좀 다르겠죠. 반시계일 때 보시면 자, 여기서 반시계로 이동하면 이쪽으로 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업이 레프트로 바뀌겠죠. 업이 레프트로 바뀌어요. 자, 레프트에서 여기서 반시계로 돌면 레프트가 다운으로 바뀌죠. 하나 감소하죠. 자, 다운에서 이제 반시계로 돌면 라이트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하나 감소해요. 여기서 반시계로 돌면 업으로 바뀌니까 하나 감소해요. 자, 근데 저희가 일찍 빼서는 문제가 자, 여기서 1을 빼게 되면 음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찍 빼는 게 아니라 그냥 3을 더하면, 그러니까 반시계로 하나 도는 건 시계 방향으로 3개 도는 거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시계 하나 도는 거는 그냥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도는 거하고 동일해요, 위치가. 자, 그래서 1을 빼지 않고 3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음수로 되면 저희가 나머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 해주기 위해서 항상 양수로 만들어야 되고,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3을 더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자, 1인 경우는 이제 그 시계 방향일 때고, 자, CCW, 그러니까 반시계가 1일 때는 3을 더해주는 거예요. 3을 더해주고, 아닐 때는 이제 1을 더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좌표는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 바뀌는 값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인덱스를 더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델타, 저희가 이제 상하좌우 이동할 때처럼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델타 값을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위한 델타 값이라는 의미로 d 로트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보시면 자, 얘 기준으로 시계방으로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이 증가하고 이제 열도 증가하죠.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해서 모두 증가하게 되죠. 다음에 여기 쓰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덱스는 이 up, right, down, left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up 먼저, 그러니까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축의 방향이 up인 경우에 이 두 번째 좌표는 이렇게 행 1 더하고 열도 1 더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라이트 보시면 이 좌표는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다운인 경우 자, 이 두 번째 좌표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시계방으로 회전했을 때. 자, 그래서 행이 감소하고 열도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에 이제 여기서 레프트일 때는 얘가 일로 가야 되죠. 시계방으로 회전하게 되면. 자, 이게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은 감소하고 이제 열은 증가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시계방향일 때고, 다음에 자, 반시계방향일 때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시계방향일 때도 이렇게 저희가 튜플로 묶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반시계방향일 때 보시면 마찬가지로 업일 때 이쪽으로 도는 거니까 얘가 일로 와야 되죠. 자, 이거는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길 때 차례대로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인덱스가 up, right, down, left 이렇게 0, 1, 2, 3으로 쓸 거니까 0, 1, 2, 3. 자, right 여길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게 되면 얘가 일로 와야 되죠. 자, 이거는 행은 감소하고 이제 열도 감소하는 거네요. 그쵸? 자, 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다운일 때는 이쪽으로 와야 되죠. 행이 감소하고 열은 증가하는 거네요.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해야 되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레프트일 때는 얘가 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행은 증가하고 열도 증가하는 거네요. 둘 다 증가해야 되겠죠. 일씩. 자, 그럼 이제 D 로테이션 이 델타 값 정의가 끝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새로운 좌표를 만들 건데, 자, 이 B가 앞서 정의한 D 루트 이 델타 값을 사용해서 첫 번째 인덱스는 자,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여부 CCW 사용하고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크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그래서 0일 때는 시계방향, 1일 때는 반시계방향. 그리고 각각 그 안에서는 이 회전축의 방향을 기준으로 자, 위, 업, 라이트, 다운, 레프트 그 순서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0이 첫 번째 행의 델타 값,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열의 델타 값이죠.
그래서 여기 방향, 방향 저장해 놨었죠. 회전축의 방향, 그리고 0이 이제 행의 델타 값이죠. 자, 열은, 자, 이걸 그대로 더하는데 이제 1을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이거랑 이제 동일하게 되거든요. 왜냐고 하면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보시면은 다운이 회전하고 나면 레프트로 바뀌죠. 다운이 레프트로 바뀌죠. 1 증가한 거죠. 레프트가 회전하고 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나면 업으로 바뀌죠. 저희가 1 더한 다음에 4로 나머지 연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업일 때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라이트로 바뀌죠. 1 증가하죠. 자, 그래서 이랑 동일하고 반시계도 마찬가지예요. 반시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반시계로 회전하면 다운이 라이트가 되죠. 다운이 라이트가 돼요. 자, 1 감소한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거 3 더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거 이제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이제 B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방향은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 새로운 좌표를 만들었으니까 유효한지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희가 앞서 만들어 놨던 이즈밸리드 사용하면 되죠. 이게 false면 저희가 0을 반환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회전할 때 만약에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면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이 모서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모서리를 확인하기 위한 델타 값도 정의를 해볼게요. 자, 코너라는 의미로 d코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이것도 인덱스는 동일하게 쓸 거예요. 첫 번째 인덱스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up, right, down, left. 자, 이것도 회전축 기준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전축이 up이라고 하면 여기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위치가 이 회전축의 좌표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하는 위치죠. 그래서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하는 위치.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죠. 여기가 0인지 확인할 거예요. 이 델타 값을 가지고 다음에 자, 라이트 보시면 라이트일 때는 여기로 확인해야 되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자, 이를 기준으로 행은 증가하고 열도 증가하는 곳이네요.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여기는 행이 증가하고 열은 감소하는 곳이네요. 자, 그래서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곳은 행은 감소하고 열도 감소하는 곳이네요. 자, 여기가 이제 시계 방향이고, 자, 반시계 방향일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여기는 이제 얘 기준으로 행은 감소하고 이제 열도 감소하는 곳이죠.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시계로 돌기 위해서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자, 여기는 얘 기준으로 행은 감소하고 열은 증가하는 곳이죠. 자, 다음에 여기서 다운은 자, 반시계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여기는
행은 증가하고 이제 열도 증가하는 곳이죠. 자, 마지막으로 left는 자, 반시계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위에 있어야 되죠. 자, 여기는 이 회전축 기준으로 행은 증가하고 열은 감소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제 D, 이 코너 델타 값 정의도 끝났고요. 자, 돌아와서 자, 회전축 기준으로 이 코너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시계 반시계 방향 여부. 자, 회전축 기준의 방향. 그 0이 이제 그 행의 델타 값이죠. 자, 이게 1이면 모서리가 이제 모서리 벽이 있는 거니까 회전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이제 리턴 0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유효한 회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visited 방문 여부를 마킹하고 QA, 인QA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방문했다 마킹하고 QA, 인큐 하면 되겠죠. 인큐 한 다음에도 리턴 0을 할 건데, 저희가 이 중간에, 회전하는 중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면 탐색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 시간을 반환할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는데 소요된 이 시간을 반환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만 시간을 반환하고, 아닌 경우엔 다 이제 0을 반환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이 로테이트를 호출할 건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리턴 값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리턴 값이 있으면 0이 아니라고 하면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자, 이 경우에 바로 그 시간을 반환해서 탐색을 종료할 거예요. 자, 지금 지문에서 항상 그 시작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경우만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없겠죠.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자, 왜냐고 하면 저희가 중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 이제 반환하도록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할 경우는 없겠지만 그냥 리턴 0을 하도록 바꿔둘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구현을 다 했고요.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언더바 하나가 빠졌었네요. 아, 여기도 좀 이상하죠. 저희가 이 방문 여부를 방향수까지 포함하기로 했었죠. 여기도 좀 오타가 있네요. 그쵸? 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을 했고, 네,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